얘를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건폐율은요, 거기 22페이지 박스 있잖아요. 전용주는 둘 다 50% 이하까지만 지어야 돼요. 그렇죠? 일반 주거는 좀 더 줘요. 60%. 근데 3종이지 3종. 얘만 50%. 왜 그러면 3종 일반 주거는 나머지하고 달리 50%가 옛날에 만들 때 1종 일반 주거는 4층 이하만 지어라. 2종은 18층 이하만 지어라. 3종은 층수의 제한을 없앴어요. 층수 제한 없는 대신에 밀도를 좀 낮춰준 거예요. 그래서 3종만 50%예요. 용적률은 300이지만 그래서 일반 주거 중에 전용보다 10% 더 주는데 3종만 전용하고 똑같아요. 50%. 준주거 70, 준7이. 그 다음에 중심상업이 90, 일반 상업이 80, 98, 87이라고 외우게 하려고 교과서에 맞춰서 제가 순서를 작년하고 달리하는 거예요. 유통도 80, 근린상업 70, 그래서 준7이, 건7이. 이 70%가 큰 역할을 해요. 왜냐하면 공업은 전부 70이거든. 그러니까 70%가 아닌 거 찾아봐라 할 때 공업지역 3개, 근린상업 70, 준주거 70. 그 다음에 녹지는 전부 20% 이하만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최저 20%인데 도시 외 지역이 도시보다 높게 잡으면 안 되거든. 도시 외는 전부 20%, 20%, 20%. 계획관리만 40%까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 이 자체를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전용, 일반, 준, 중일, 유건, 전일, 준, 보생자. 어차피 도시지역 위주로 시험 나오니까. 그러면 전용은 둘 다 50, 일반은 60인데 3종만 50, 준7이 70, 988, 7, 777, 222 하면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40%. 어차피 시험장 가면 이 박스 주고 보고 풀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보고 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암기하고 가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 수험생 들어갈 때 무슨 그 공항 가면 뭐 이게 통과하는 거 있잖아요. 검색 때 있어요. 그래서 통과하면서 암기 못한 사람은 튀어나가요. 암기한 사람 들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또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용적률은 오른쪽에 50% 이상 100% 이하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또 50% 이상 100% 이상 150% 이하 50% 이상 100% 이하라는 얘기는 대통령령으로 최저치하고 최대치를 주겠다. 요 범위 안에서 지자체에서 조례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시험은 그러면 조례를 정할 수 있는 건 물어버리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시험은 최대치만 물어보는 거예요. 최대치만. 그래서 자, 용적률은요. 건폐율보다 더 쉬운 게 출발 100m, 일종 전용이 100%밖에 안 되니까 대지 면적만큼만 연면적 지을 수 있어요. 여기서부터 5번 될 때까지 50씩, 150, 200, 250, 300. 5번 했으니 준주거 기념으로 500 이렇게 해요. 전용이 2개, 일반이 3개. 그러면 그냥 100, 150, 200, 250, 300, 500, 준주거 500. 그러니까 별거 아니네. 외워지네라고 해야지만 외워지는 거예요. 박스 보고 헉! 이 순간 벌써 가는 수가 있어요. 헉이란 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해보니 별거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심상업 1500 그렇죠? 그 다음에 1300 그 다음에 1100 그 다음에 900 그래서 1500 1300 1100 900 순수들이 되어 있잖아요. 위로 갈수록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 공업은 300 50씩 하면 350 아무것도 아니야. 300 350 800 100 보생자 80% 100% 100% 그래서 보전 녹지가 제일 엄격하지. 80% 나머지는 100%. 도시지역이 최저가 80이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외에도 전부 80%밖에 안 주는데 계획관리만 100%가. 그러니까 계획관리는 건폐율도 40, 용적률도 100
요것만 조금 보면 되고 나머지 20, 80, 20, 80 다 20, 80이잖아요. 그러죠? 뭐 이까지 그 뭐 연습하셔야지 뭐.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건폐율 용적률의 특례 있나요? 특례? 이 특례는 지금 일반적 기준이 있지요. 야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야를 더 무시하는 거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나온 게 바로 이놈이에요. 이놈. 29회 시험에서. 그러면 30회는 야가 나와. 야가 나와. 돌아가면서 나오는 거니까. 특례는 지금 안 외워도 돼요. 금방 외우는데 이거 우리 참 농칠이 70%뭐 이랬는데 바로 그냥 풀기 나오니까 일단 금방 해요. 나중에. 그래서 일단 이거라도 열심히 외워놓으세요.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자, 24페이지가 또 행위 제한의 특례라고 있지요. 자, 요거는 이게 여러분이요. 지금 용도 지역별로 뭘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은 얼마인지, 용적률 얼마인지가 있잖아요. 이게 일반적 국토법령에 따른 행위 제한이에요. 근데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국토법령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법 연결하는 걸 또 묻는단 말이에요. 자, 1번 농공단지의 특례 있나요? 자, 산업 입지 및 개발의 법률에 의한,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디 안에서는? 자, 농공단지 동그라미 딱 하고, 농공단지 안에서는 적용하는 법이 무슨 법? 산계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거든. 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생산관리지역, 관리지역이잖아요. 생산관리지역에서는 건폐율은 얼마? 20, 용적률 80%.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에는 뭘 지을 수 있는지 국토법령에 규정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생산관리지역에 300만 평의 농공단지를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농공단지 안에서는 국토법령에 따른 그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토법령을 적용하지 않고 여기서는 무슨 법 적용한다고? 이 법 제목 외워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법 제목들을 자꾸 외우셔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디 안에서는 무슨 법 적용한다 나올 때 농공단지에서 뭐지? 하는 순간 산계법 적용한다 나오든지 농지법 적용한다 나올 거거든요. 야가 맞나? 틀리나? 확신이 없는 거야.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를 해요. 자, 농공단지 묶였을 때는 정확하게 농공단지 안에서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적용한다. 산계법, 농지법 적용한다라고 나오면 틀리다라고 집어넣는 사람은 딱 나오자마자 이건 틀렸잖아 하고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농공단지 지정했다. 여기서 적용하는 게 무슨 법? 줄여서 산계법이라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 그 다음 농림지역 특례 보세요.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 동그라미, 보전산지 동그라미. 다 초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인 경우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이 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하고 연결해서 화살표하고 산지관리법은 보전산지에 연결해 놓으면 돼요. 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지문이 떴어. 자, 여러분 농림지역이죠? 농림지역 안에서는 농지법 적용받는다. OX. O요, X요. 다시 한 번만 더 물으니까 기회 줍니다, 여러분. 뭐 인생 뭐 있나요? 기회 주는 거지 뭐 인생. 자, 다시 한번 농림지역 안에서는 농지법 적용을 받는다 라고 나오면 OX. O파, X파 이렇게. 우리 지금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좀 달려요, 그죠? X요? X라니까. 자, 9월달까지 갔는데 항상 50점, 55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한 단계 못 올라간 사람들이 있어. 65점 넘어가야 되거든, 한 번은. 항상 공부 엄청 했는데도 50점, 55점, 45점 언저리를 맺던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 넘어가는 수준을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틀린 사람들이에요. 자, 봐봐요. 농림지역에서는 농지법 적용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틀렸지? 농림지역 안에서 농림지역, 농업진흥지역이라면 농지법, 보전산지면 산지관리법 적용한다고 해야 되는 거야. 아니, 틀리고 나면 감독관 찾아가면서 일로 와라고, 내가 잘못 봤다고 일로 와라고. 감독관이 와서 OMR 카드 다시 주나? 그런 사람은 오히려 표시해놔요. 시험에다 부정행위 했다고. 그래서 딱 마킹해서 내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죠? 자, 다시 한번. 농림지역 안에서도 농업진흥지역에서만 농지법 적용하는 거예요. 보전산지 안에서는 산지법. 그런데 농림지역에서는 다 농지법 적용한다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시. 농림지역 안에서는 농지법 적용받고 OX. 그렇지. 이게 통일된 답이 나와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속을 알 수가 없네. 아니,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 농림지역 안에 건물 뭘 지을 수 있는지, 건폐율 얼마인지, 용적률 얼마인지 국토계획법에 있을까 없을까? 있지. 다 있다고. 있는데 특별히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보전산지라면 산지관리법 적용한다는 얘기는 국토법을 배제하고 얘들이 우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농림지역 안에 건물 지을 수 있는 거 찾아봐라. 시험 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지. 헐, 우리가 1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몇 개 나온다고? 12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찾아봐라. 못 내. 특별법 적용한다고 했으니까. 농림지역 안에서 농지법, 산지관리법이 더 우선한다니까. 그러니까 농림지역 안에 지을 수 있는 거 찾아봐라. 안 내는 거예요. 못 내. 한 번도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모의고사 내놓은 놈은 또라이지. 그러니까 못 내지.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랑. 이 업계 있죠. 이 중개사 업계. 공인중개사 시험 수험 업계 학원 선생들 중에 공인중개사법 선생하고 공법 선생들이 법대 근처도 안 나간 사람들이 30%예요. 자기 이력을 다 속여. 공인중개사 학원 가가지고 공부하다가 돈 되겠네 하고 강의한 놈들 얼마 많은데요. 걔들은 수업 시간에 자기가 외운 것만 강의를 해. 파고 들어가지를 못해. 법이 전반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자기가 딸딸 외운 것만 내가 똑같이 앵무처럼 강의를 해요. 왜? 자기 것이 아니야. 법과대학 들어가서 법을 제대로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몰라. 학원에서 배운 만큼만 딱 외워서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할 수가 없어 걔들은. 그래서 우리는 알아 누군지. 근데 까발리지를 않지. 지금 공법에 인터넷에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고모시를 하는 애. 걔가 법대 근처도 안 가네요. 학원에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다가 자기 이력 다 속이고 공법으로 잘난 체하고 있어요. 중개사법 선생님 몇 놈 있어. 잘난 체하고. 저 에듀윌 공인중개사 학교. 거기 중개사법 선생님 우리가 같이 하는 애예요. 걔 법대 법자도 모르네요. 그런데 이력 다 속이고 공부하는 거예요. 절대 자기 이력에 어디 뭐 법과대학 졸업 안 나와, 걔들은. 과거가 없으니까. 이런 걸 풀 때 연결을 못 한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또 훅 해서 또 안 해야 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들끼리 딱 만나잖아, 오래된 선생님들끼리. 걔들은 벌써 거기에 눈 딱 깔고 있어요. 자기들이 아니까, 우리가 다 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인터넷으로 과장 광고하고 학생들 속여서 다 해먹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력을 자기 안 까발리지. 농림지역 있죠, 여기. 농림지역 안에 국토법 규정은 있는데, 국토부에서 뭐라고 하냐, 특례로 농림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지법 적용해라. 보전산지라면 산지관리법 적용하니까 국토법 적용할 일이 없는 거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러니까 국토법 시험 문제는 농림지역 안에서 지을 수 있는 것 없는 거 골라봐라. 안 내는 이유가 있는 거라. 그런데 시험에서는 그까지 얘기 안 하고 농림지역 안에서는 농지법 적용한다 라고 해서 틀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농지법 적용하는 것은 농업진흥지역에서만 그런 거예요. 산지관리법은 보전 산지에서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지법 아니면 산지관리법 둘 중에 하나를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농지법은 농업진흥지역에 화살표 연결하라고 그랬고 산지관리법은 보전 산지에 연결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에 자연환경보전지역 특례 있지요. 자, 여기 또 뭐냐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면
아까 농어가 주택부터 묘지관리까지 건폐율은 20, 용적률 80 정해놓고 있잖아. 국토계획법에. 국토법령에 규정이 있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도 여기서는 국토법 적용하지 않고 다른 법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도 공원구역이 지정했지. 여기다가 공원구역을 30만 평 지정했잖아요. 여기서는 무슨 법 적용하고? 자연공원법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국토계획법 적용 안 한다는 얘기야. 또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할 수 있지.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하면 여기서는 무슨 법? 수도법 적용해버린다니까. 그럼 국토계획법 적용하면 안 되지. 수도법에 따라서 특별히 규제도 심하게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나오죠.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이런 걸 지정하거든. 그럼 문화재 보호법 적용해요.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될 수 있거든. 해양 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이거 언제 다 외워요? 해양거시기법 이러면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해양보호법 이러지 않거든. 얘는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니까 해양거시기법 이렇게.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나오죠.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이면 무슨 법? 얘는 이제 문장을 제가 제대로 넣은 건 제일 잘 나오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자, 이게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65점 넘는 레벨이 여기서 나오니까.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했죠. 여기서 적용하는 것은 수산업법. 그러면 시험에서는 법 제목을 바꿔버려요. 수산자원관리법이라고 돼 있지. 수산업법, 상수도법, 도시공원법 이런 식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옛날 기출문제 보면 박스 처리해서 자, 자연환경 보호구역 안에서 자, 상수원 보호구역, 공원구역, 문화재 천연 보호구역 찍찍찍 연결하는 법, 적용하는 법 중에 틀린 거 골라봐라.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상수원 보호구역 묶였다. 그럼 무슨 법? 상수도법 아니요. 수도법도 있고요. 상수도법도 있고요. 중수도법도 있고 하수도법도 있어요. 다 달라. 그 다르다는 인식 안 하고 공부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수도법 했다가 상수도법 그렇지 상수도법. 법이 다 다를 수 있구나. 인식을 해야 외워지는 거예요. 공원구역 지정했다. 무슨 법 적용? 제발 또 공원법이래. 공원법. 만회하는 거예요. 뒤늦게. 자연공원법 대신에 도시공원법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죠? 문화재진흥법 그러면 안 되지. 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묶이면 문화재 보호법. 해양보호구역 묶이면 해양생태계 거시기법. 수산자원보호구역 묶이면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업법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법 제목들을 입으로 떠들면서 암기를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성적이 안 나옵니다. 눈으로 보잖아요. 다 아는 것 같다니까요. 절대 안 그래요. 입으로 떠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에 다시 한번 자 칠판 보고 이제 책 보지 말고요. 공원구역 지정했다. 거기서는 무슨 법? 자연공원법. 상수원 보호구역 묶이면 수도법. 문화재 천연기념물 보호구역 같은 거 지정되면 문화재 보호법. 해양보호구역 묶이면 거기 속이지 말고 해양거시기법. 수산자원보호구역 묶이면 수산자원관리법. 우리 빡투가 지금 대답을 못해서 수산하다가 말아버렸어. 수산자원관리법이라고 입으로 있잖아요. 떠드는 게 눈으로 10번보다 훨 낫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저 학교 다닐 때 법을 전공 안 한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 법이 워낙 익숙치 않아. 그러니까 익숙치 않은 법을 외울 때는 민법이든 뭐든 민법에서 용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어들을 자꾸 떠들어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떠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특례도 알아놓고 그 다음 4번에 용도지역, 미지정, 미세분된 거 있나요? 이건 다 알고 있잖아요.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용도지역 지정되지 않은 경우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별 건축지